이유미의 변호인이 안철수 최측근이라고 그랬죠. 네. 왜 그랬을까요? 오해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최측근이 이유미를 변호한다. 뭡니까? 그 이유미를 합법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밖에 없죠. 현재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수사받는 상태에서는 어떤 일체 면회가 허용이 안 되니까 그럼 안철수의 메시지를 직접 이유미하고 딜을 한다거나 협상을 하거나 제안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통로는 안철수 최측근이 변호사밖에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안철수 최측근이 이유미의 변호를 해준다는 것 자체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으면 누가 생각해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관계잖아요. 네. 그러면 변호사 EPI 조사를 받는다고 칩시다. 만약에 서로 간에 어떤 그 말에 의해서 어떤 경우가 벌어질 수 있냐면은 이건 그냥 주장이에요.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안철수 죄송해요. 방송 듣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이를테면 네가 이렇게 해주면 안 대표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딜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최측근인 변호사가 그 이 엄중한 사건의 피의자를 변호를 해줍니까? 이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안철수 정말 관계가 나쁩니다. 없다면. 안철수 정말 나쁩니다. 야. 실제로 박근혜 게이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상에서 변호사들이 그런 짓을 하다가 검사한테 현장에서 제지받기도 했어요. 조사실 안에서. 그 기록도 남아 있고요. 실제로 변호사들 그럽니다. 근데 꾸준히 박지원을 몸통으로 만들고 이유미는 민주당 프락치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있었잖아요. 민주당 프락지요? 네. 이유미가는 트위터나 뭐 SNS에서 네. 이유미가 그 안철수의 완전한 뭐 맹신이고 뭐 그렇게 한다 해도 저거는 민주당이 시켜서 한 거다. 민주당이 시켜서 한 거니까 이거는 우리 잘못이 아니고 저쪽이 문제다. 그러니까 박지원이 계속 니네들이 잘못한 걸 가지고 왜 우리한테 하냐라고 계속 흘렸고 그리고 박주선은 이게 가짜 뉴스라고 보도 자료를 계속 뿌리고 있고 강영재는 안철수는 절대 몰랐을 거라고 하고 아직도 TV에서 떠들고 다녀요. 그렇지만 박지원은 보고를 받지 않았을 거라는 그건 말도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박지원 대표가 정보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잖아요. 네. 또 이제 정치계에서 정보통 하면 사실 박지원이라고 불리는데 그만큼 주변 관리가 굉장히 철저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전화기 맡긴 그 비서관 있지 않습니까? 수행 비서관. 수행하는 비서관은 대부분 친인척을 사용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정보 관리에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에요. 몰랐다면은 더 이상한 거죠. 그동안에 그 박지원 대표가 정치 경력을 만들어 오면서 뿌렸던 만들어 왔던 그 네트워크, 정보 네트워크의 그 넓이와 깊이, 그 퀄리티를 생각해 본다면 정보통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몰랐다면 이제 은퇴해야죠. 몰랐다면 바이버를 사용한 부분도 이렇게 보거든요. 알고 있기에 우리는 이제 카카오톡이 통화 내용 같은 거, 대화 내용 같은 거를 다 갖다 바치는 바람에 텔레그램이라는 걸 망명해서 텔레그램 본사에서 한국을 주시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 즈음에 어떤 분이 저한테 바이버를 깔려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 바이버는 이제 지금 텔레그램이 통화가 가능하지만 당시에 바이버가 통화도 가능한 메신저였어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본즉 국민의당 관계자들은 기본적으로 바이버를 엄청나게 많이 썼대요. 텔레그램도 아니고 바이버를 많이 썼답니다. 그래서 그 바이버로 박지원 대표에게 그런 보고가 갔는데 이상하게 자기 수행비서가 왜 수행비서가 대표를 수행 안 하고 딴 데가 있냐? 이를테면 이게 나중에 수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같이 갔다가 무슨 일로 대표만 따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쪽에서 나머지 일을 처리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공교롭게도 이렇게 상황이 맞아 떨어지니까 그거는 위치 추적 같은 거 해보면 다 나오는 거니까 그건 거짓말을 못 한다고 보고 그러니까 까봐라. 그 당시에 통화 내역을 까보면 통화 위치가 어디였는지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자신 있게 하는데 그 자체는 그런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국민의당 관계자야. 평상시 때 그러이러한 보고를 어떤 사람한테 당대표나 뭐 선대위원장한테 했어요. 근데 그 엄중한 보고를 수행비서가 멀리 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대를 뭘로 보고는 거야. 당장 저녁에 내가 위치가 여기 있었더라도 수행비서라고 하면 그 사람이 뭐 먹고 다니니 누구 만나고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보고들이 들어왔을 때 당대표한테 보고를 안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서핑을 하다 생각해보니까 그 텔레그램 테스팅할 때 제가 바이버도 테스팅을 했어요. 근데 지금 잊어버리고 있었던 게 바이버가 문자가 오면은 우리 보통 그 문자 메시지 있잖아요. 메시지가 오면은 문자가 같이 떠요. 그래서 보지 못했다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페이스북도 요즘에 이렇게 같이 맞습니다. 연동시켜가지고 네. 네. 문자와 자기들 안에 그게 같이 뜨게끔 만들어주는 기능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봤을 때 그들의 실드 중에는 나는 관계없어라고 계속 벗어나고는 있어요. 근데 그게 일부는 실드가 되는데 일부는 실드가 안 되는 형태로 실드가 되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선의로 해석해도 꽃놀이패를 쥐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꽃놀이.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로 하여금 국민의당을 털어 이렇게는 못해요. 네. 실제로 그 내부적인 힘이라는 게 있고 만약에 그런 식의 메시지가 내려오면 바로 들통날 겁니다. 문재인 정부도 이렇게 검찰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검찰은 상당히 독립돼 있고 아마 서울지검 그러니까 중앙지검장만 해도 윤석열만 해도 위에서 내려가는 메시지는 없을 거예요. 네. 실제로 검찰총장도 임명된 것도 아니고 법무장관 임명된 것도 아닌 상태에서 만약에 법무장관 내정자나 이런 사람들이 잘 좀 해봐 국민의당 털어봐 이렇게 못한다고. 그런 메시지 한 건만 나오면 그냥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은 타격을 입는 거기 때문에 네.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는 상황에서 왜 꽃놀이패가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을 제대로 털어주는 상황 어떤 일체 네. 의구심도 남겨 제대로 털어주는 상황인 경우 국민의당 쪽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이제 야당 탄압한다 이렇게 정치 탄압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갖고 갈 수 있어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 이렇게 소환을 한다는 자체 이것이 분명히 이유미 입에서는 이준서라는 이름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연관성도 있는 거고 네. 아까 명정님 말씀대로 그 피의자 상태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 두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 사람들이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먼저 불러가는 거예요. 네. 추진 단장은 이용주였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 불러다가 그게 동시에 털 수 있는 뭔가의 메시지가 나온 거라고 봅니다. 그 고발 사건은 지금 이유미 단독으로 조작 사건이라는 게 들통 났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준서만 수사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같이 불렀던 이유는 그들 사이에 엮여 있는 뭔가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같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부르겠어요? 수사를 효율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얽혀 있는 뭔가가 있었던 거. 공명선거 추진단에 뭔가가 있었던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현역 의원 부르는 거 진짜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네. 이용주를 부르고 싶은데 두 사람을 대타로 일단 부른 거라고 보는 거죠. 먼저 증거 확보를 진술 확보를 해놓고 그리고 현역 금배지들은 이제 나중에 불러들이는 거죠.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서 불러들이는 거고요. 지금 이 국민의당 조작 사건은 서울 남부지검에서 하고 있거든요. 중앙지검이 아닙니다. 윤석열 지검장이 있는 중앙지검은 아니고 남부지검인데 지금 아마도 검찰 입장에서는 이 사건은 확실하게 수사를 하겠다라는 기조를 굳혔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을 털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확실하게 명확하게 수사를 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 수사권과 이런 문제가 경찰하고 나누는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는 경찰이 큰 공적을 세웠잖아요, 한번. 그리고 반성하는 모습들도 자꾸 보이고 있고. 그런데 검찰은 지금 적폐의 대상이거든요. 개혁의 대상이에요. 아직까지도 개혁의 네. 대상인데 대상인데 검찰 입장에서는 과거에 그 자기들이 해왔던 그 마인드를 버리지 못하고 현재 정권에 잘 보일 수도 있겠다. 이걸 확실하게 하면 이런 마인드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어찌됐든 자기들의 수사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검찰이 이렇게 일을 잘해라는 메시지를 보여줄 필요도 있다. 아마 그래서 굉장히 철저하게 수사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건에 저는 키가 저는 여기 있다고 봐요. 이유미가 안철수한테 구명 문자를 보냈다고 했잖아요. 뭐라고 보냈냐면은 고소 취하를 부탁드린다. 구속당한다니 너무 두렵고 죽고 싶다. 근데 안철수 쪽의 실드는 뭐였냐면은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몰라서 답을 안 해줬다 이런 거예요. 근데 같은 날 이용주가 안철수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먼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유미는 안철수에게 개인 문자를 보낼 수 있을 정도의 상태. 이용주는 같은 날 안철수에게 사건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 이 상태라고 하면은 이유미라는 사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마차님 이유미라고 쳐요. 내가 안철수야. 어떤 관계에서 그게 가능해요? 아, 그런 문자를 보내는 그런 문자를 보낸다는 건 안철수가 이미 어떤 상황을 알고 있다는 전제에 보내는 거잖아요. 앞에 서서히 빠진 상태에서 내가 전혀 모르는 상태고 평상시 때 연락도 없었는데 뜬금없이 구명 부탁하고 고소 취하 부탁드리려 하면 네가 누가 들어주겠냐고. 장문의 글을 쓰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보통은. 상황에 대한 설명들을 쭉 쓰고 나서 나중에 고소 취하 같은 거 좀 해갖고 좀 법적으로 마무리해 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안철수가 이미 그 사건을 알고 있다는 전제에 보낸 문자란 말이에요. 이유미가. 그렇지 않아요? 뜬금없이 무슨 고소 취하를 부탁 어떻게 해. 그래서 나는 그게 되게 찜찜한 거예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거랑 좀 비슷한 이야기인데 좋게 봤을 때도 아무리 좋게 봐도 이게 되게 찜찜한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선거에 이기게 되니까 어쨌건 진실이건 아니건 무조건 고해 라고 하는 게 미니멈이라는 거죠. 국민의당의 선거 때 그 도덕성이라는 게. 그리고 최대는 그런 거라니까요. 아까 말한 이유미의 문자가 찝찝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안철수 대표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과정이라 그러면 굉장히 무섭고 소름 끼치잖아요, 지금. 저는 안철수가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 네. 근데 안철수 입장에서는 이유미도 버리는 카드였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왜냐면 네. 얘가 하는 짓을 보면은 당에서도 이쁨 받는 그런 브레인 역할을 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의 최측근이라고는 하지만 이 사람이 출간한 책이 있었잖아요. 66일이라는 안철수와 함께한 희망의 기록. 이 책이 원래는 6명이 함께 기획을 하고 출간 작업을 했는데 정말 실제로 출간할 때는 이 사람 혼자 낸 책으로 둔갑해서 출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당 안에서 이쪽 사람들한테서는 미운털이 박히기 시작했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벤처기업을 창업하면서 그 유명한 박근혜 대통령하고 단독 사진을 찍죠. 근데 이때도 사람들이 이유미가 안철수한테 이쁨을 못 받으니까 이제 박 대통령한테 갔나 보다 이런 소문이 파다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국민의당에 와서 뭐 캠프에서 일을 한다고 했지만 어차피 브레인으로서 일을 할 사람이 많지 않은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들어와서 일을 한다고 하니까 일을 해놓고 이런저런 조작 만들어서 한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너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냥 버리는 폭탄 카드 같은 게 아니었나. 이유미 씨가 원하는 거 한 가지는 달성했네요. 유명해지는 거. 안철수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죠. 안철수의 관심과 유명해지는 거는 달성했네요. 되는 거든 안 되는 거든 막 갖다 바치면서 충성을 다하고 이런 짓거리를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 그 정치권에서 가까이에서 보면요. 돈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사람을 조종한다는 그 상황 자체를 즐기고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랑 안다, 첫 번째. 예. 왜? 유력한 정치인일수록 누구랑 예. 아는 것 자체가 권력이 되는 상황. 예. 그게 흔히 말해서 이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했던 백 이런 거 있잖아. 왜 술자리 같은 데나 어디 시비가 걸리면 내가 누군 줄 알아 이 새끼야? 지금 검찰총장의 절친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내가 무슨 하다못해 그런 백들이 어떻게까지 네. 활용되냐면은 왜 영등포 경찰서 서장이랑 내가 친구야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있잖아요. 목욕도 하고 어. 술도 먹고. 예, 그게 너무 만연했던 문화가 지금 현재 사실은 최근을 지나면서 바뀌고 있다고 보거든요. 정치는 그냥 어떤 사회에 좋은 기여를 하는 어떤 정치 집단으로서 쿨하게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과의 어떤 연결고리를 통해서 인사청탁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뭐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지. 유명한 백이 있으면 한 통화 전화 한 통하면 잡혀있던 피의자도 막 석방시키고 이런 시대가 있긴 있었다고 치지만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치권이라는 게 이런 거 있어요. 막 정치 지망생들 중에 꽤 많은 숫자는 솔직히 말해서 정말 쓰레기 새끼들 진짜로 많아. 내가 알고 있어. 뭐냐면 정치적 관심도 별로 없어. 예. 새누리당이든 잘 나가는 정당에 들어가서 공천 받으면 끝인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네, 그게 맞아요. 검사부터 시작해서 무슨 대학 교수든 뭐든 간에 근데 그들 사이 레벨이 있잖아요. 예. 지금까지 뭘 해왔느냐, 직업, 그리고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또 자기가 인맥적으로 어느 정도의 레벨에 있느냐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을 결정하는 어떤 문제가 네, 되기도 네, 하고. 근데 그런 거에서 그 정치 지망생들이 일탈로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조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지금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언론의 프레임을 짰다기보다는 국민의당에서 나오는 쉴드가 언론을 통해서 그대로 나오니까 마치 이유미가 정치적으로 돌출행동, 정치적인 욕심이 많았던 인물로 지금 과대 공격을 받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면서 정치를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뉴스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샘 스미스님의 트윗입니다. 이유미라는 사람 한 명의 국민의당 초토화. 사기꾼 천재인가? 허연증 천재인가? 천재 안철수도 속인 이유미. 국정원 감이네. 이유미 혹시 알파고인가? 완전 깨끗한 새정치 하겠습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여기저기 나오는 기사를 읽다 보면은 좀 머리가 아파요. 자기네들이 셀프 조사를 하고 제보 조작은 모르는 일이라고 안철수는 강력 부인을 하고 있고 그쪽으로 뭐 잠재적으로 몰고 가는 것 같고 당 자체가. 근데 안철수가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표로 만든 게 있습니다. 안철수가 지금까지 한 거짓말 중에 첫 번째, 백신 개발에 몰두하느라 입대를 가족에게도 못 알렸다. 이 얘기는 부인 김미경이 입대 날 같이 서울역까지 배웅했다라는 사실로 들통이 났었죠. 두 번째, 전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몽땅 나눠줬다. 이것의 진실은 전체 주식의 불과 1.5%가량만 나눠졌다. 이고요. 세 번째, 백신 개발 후에 7년간 무료로 배포했다. 이것의 진실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2,000원에서 6,000원에 판매를 했다. 네 번째, 여종업원이 배석하는 술집 자체를 모른다. 이것의 진실은
존재 자체를 모른다니 진짠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거는 추측을 하는 거고요. 이거 모를 수가 없죠. 네. 한국 사람이 어떻게 그걸 몰라요. 가보진 않았어도 다 알지. 존재는 알지. 5번째, 부모님께 손 벌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에 대한 진실은 26세 때 부모님이 아파트를 장만해 줍니다. 헐. 6번째, 안 연구소에는 내 친척이 하나도 없다. 진실은 과거에 부인 김미경은 이사로, 동생 안상욱은 감사로 재직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은요. 다른 직업을 가질 때 기준은 많이 얻은가 보다 얼마나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이다 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이에 대한 진실은 서울대 대학원 교수 채용 시 부인과 1+1 채용 요구를 관철했다는 걸로 그러네. 나타났죠. 이유미가 안철수랑 친해지게 된 배경에는 뭐 그런 거 있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안철수 부인이 고향이 여수잖아요. 네. 이유미가 여수에서 출마했잖아요. 네. 그쪽 출신인 거지. 그러니까 안철수에게 접근을 할 때 카이스트 대학원 같은 거에서 다닐 때 제가요 우리 저 김미경 여사님 같은 사는 동네에 거기 출신이어서 동네 사람들이 김미경 여사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요 상태. 그러니까 그게 안철수가 무장해체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이유미를 뭔가 그런 유형으로 몰아가기 위한 조금이라도 왜곡될 수 있는 저는 예, 정보라고 예. 보는 것이고요. 이유미의 하나를 악인 만들기가 국민의당의 목표일 수밖에 없어 그거는.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나오는 모든 메시지를 다 거지것대로 수용하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 거고. 이렇게 못한다고. 그런 메시지 한 건만 나오면 그냥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은 타격을 입는 거기 때문에 네.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는 상황에서 왜 꽃놀이패가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을 제대로 털어주는 상황. 어떤 일체 네. 의구심도 남겨 제대로 털어주는 상황인 경우 국민의당 쪽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이제 야당 탄압한다 이렇게 정치 탄압이다. 이런 식으로 갖고 갈 수 있어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 이렇게 소환을 한다는 자체 이것이 분명히 이유미 입에서는 이준서라는 이름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연관성도 있는 거고 네. 아까 명정님 말씀대로 그 피의자 상태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 두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 사람들이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먼저 불러가는 거예요. 네. 추진 단장은 이용주였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 불러다가 그게 동시에 털 수 있는 뭔가의 메시지가 나온 거라고 봅니다. 그 고발 사건은 지금 이유미 단독으로 조작 사건이라는 게 들통 났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준서만 수사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같이 불렀던 이유는 그들 사이에 엮여있는 뭔가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같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부르겠어요. 수사를 효율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얽혀있는 뭔가가 있었던 거. 공명선거 추진단에 뭔가가 있었던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현역 의원 부르는 거 진짜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네. 이용주를 부르고 싶은데 두 사람을 대타로 일단 부른 거라고 보는 거죠. 먼저 증거 확보를 진술 확보를 해놓고 그리고 현역 금배지들은 이제 나중에 불러들이는 거죠.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서 불러들이는 거고요. 지금 이 국민의당 조작 사건은 서울 남부지검에서 하고 있거든요. 중앙지검. 그 퀄리티를 생각해 본다면 정보통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몰랐다면 이제 은퇴해야죠. 몰랐다면 바이버를 사용한 부분도 이렇게 보거든요. 알고 있기에 우리는 이제 카카오톡이 통화 내역 같은 거, 대화 내용 같은 거를 다 갖다 바치는 바람에 텔레그램이라는 걸 망명해서 텔레그램 본사에서 한국을 주시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지만 예. 실제로 그 즈음에 어떤 분이 저한테 바이버를 깔려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 바이버는 이제 지금 텔레그램이 통화가 가능하지만 당시 바이버가 통화도 가능한 메신저였어요. 예. 근데 이야기를 들어본즉 국민의당 관계자들은 기본적으로 바이버를 엄청나게 많이 썼대요. 텔레그램도 아니고 바이버를 많이 썼답니다. 그래서 그 바이버로 박지원 대표에게 그런 보고가 갔는데 이상하게 자기 수행비서가 왜 수행비서가 대표를 수행 안 하고 딴 데가 있냐? 이를테면 이게 나중에 수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같이 갔다가 무슨 일로 대표만 따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쪽에서 나머지 일을 처리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공교롭게도 이렇게 상황이 맞아 떨어지니까 그거는 위치 추적 같은 거 해보면 다 나오는 거니까 그건 거짓말을 못 한다고 보고 그러니까 까봐라. 그 당시에 통화 내역을 까보면 통화 위치가 어디였는지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자신 있게 하는데 그 자체는 그런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국민의당 관계자야. 평상시 때 그러이러한 보고를 어떤 사람한테 당대표나 뭐 선대위원장한테 했어요. 근데 그 엄중한 보고를 수행비서가 멀리 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대를 뭘로 보고는 거야. 당장 저녁에 내가 위치가 여기 있었더라도 수행비서라고 하면 그 사람이 뭐 먹고 다니니 누구 만나고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어떤 보고들이 들어왔을 때 당대표한테 보고를 안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서핑을 하다 생각해 보니까 그 텔레그램 테스팅 할 때 제가 바이버도 테스팅을 했어요. 근데 지금 잊어버리고 있었던 게 바이버가 문자가 오면은 우리 보통 그 문자 메시지 있잖아요. 메시지가 오면은 문자가 같이 떠요. 그래서
보지 못했다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페이스북도 요즘에 이렇게 같이 맞습니다. 연동시켜가지고 네, 네, 문자와 자기들 안에 그게 같이 뜨게끔 만들어주는 기능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봤을 때 그들의 실드 중에는 나는 관계없어라고 계속 벗어나고는 있어요. 근데 그게 일부는 실드가 되는데 일부는 실드가 안 되는 형태로 실드가 되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선의로 해석해도 꽃놀이패를 쥐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꽃놀이.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로 하여금 국민의당을 털어 이렇게는 못해요. 네. 실제로 그 내부적인 힘이라는 게 있고 만약에 그런 식의 메시지가 내려오면 바로 들통날 겁니다. 문재인 정부도 이렇게 검찰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검찰은 상당히 독립돼 있고 아마 서울지검 그러니까 중앙지검장만 해도 윤석열만 해도 위에서 내려가는 메시지는 없을 거예요. 네. 실제로 검찰총장도 임명된 것도 아니고 법무장관 임명된 것도 아닌 상태에서 만약에 법무장관 내정자나 이런 사람들이 잘 좀 해봐 국민의당 털어봐. 이유미의 변호인이 안철수 최측근이라고 그랬죠. 네. 왜 그랬을까요? 오해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최측근이 이유미를 변호한다. 뭡니까? 그 이유미를 합법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밖에 없죠. 현재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수사받는 상태에서는 어떤 일체 면회가 허용이 안 되니까 그럼 안철수의 메시지를 직접 이유미하고 딜을 한다거나 협상을 하거나 제안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통로는 안철수 최측근이 변호사밖에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안철수 최측근이 이유미의 변호를 해준다는 것 자체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으면 누가 생각해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관계잖아요. 네. 그러면 변호사 EPI 조사를 받는다고 칩시다. 만약에 서로 간에 어떤 그 말에 의해서 어떤 경우가 벌어질 수 있냐면은 이건 그냥 주장이에요.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안철수 죄송해요. 방송 듣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이를테면 네가 이렇게 해주면 안 대표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딜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최측근인 변호사가 그 이 엄중한 사건의 피의자를 변호를 해줍니까? 이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안철수 정말 관계가 없다면. 나쁩니다. 안철수 정말 나쁩니다. 야. 실제로 박근혜 게이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상에서 변호사들이 그런 짓을 하다가 검사한테 현장에서 제지받기도 했어요. 조사실 안에서. 그 기록도 남아 있고요. 실제로 변호사들 그럽니다. 근데 꾸준히 박지원을 몸통으로 만들고 이유미는 민주당 프락치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있었잖아요. 민주당 프락지요? 네. 이유미가는 트위터나 뭐 SNS에서 네. 이유미가 그 안철수의 완전한 뭐 맹신이고 뭐 그렇게 한다 해도 저거는 민주당이 시켜서 한 거다. 민주당이 시켜서 한 거니까 이거는 우리 잘못이 아니고 저쪽이 문제다. 그러니까 박지원이 계속 니네들이 잘못한 걸 가지고 왜 우리한테 하냐라고 계속 흘렸고 그리고 박주선은 이게 가짜 뉴스라고 보도 자료를 계속 뿌리고 있고 강영재는 안철수는 절대 몰랐을 거라고 하고 아직도 TV에서 떠들고 다녀요. 그렇지만 박지원은 보고를 받지 않았을 거라는 그건 말도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박지원 대표가 정보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잖아요. 네. 또 이제 정치계에서 정보통 하면 사실 박지원이라고 불리는데 그만큼 주변 관리가 굉장히 철저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전화기 맡긴 그 비서관 있지 않습니까? 수행 비서관. 수행하는 비서관은 대부분 친인척을 사용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정보 관리에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에요. 몰랐다면은 더 이상한 거죠. 그동안에 그 박지원 대표가 정치 경력을 만들어 오면서 뿌렸던 만들어 왔던 그 네트워크, 정보 네트워크의 그 넓이와 깊이